이번 시간은 분배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계산 법칙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배웠죠? 덧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법칙 중에서 마지막 분배 법칙입니다. 이 분배 법칙은 다른 법칙의 이름처럼 덧셈의, 곱셈의 라는 말이 안 붙어 있죠. 덧셈이나 곱셈에서만 쓸 수 있는 법칙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세수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괄호 안에 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괄호 안에 덧셈이나 뺄셈이 있을 수 있고 괄호 밖에는 곱셈도 있을 수 있고 나눗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곱하기와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걸 볼까요? 물론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계산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데 분배 법칙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괄호 안에 있는 B와 C에 각각 A를 곱해준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를 볼게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주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4인데 괄호 안에가 덧셈이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줄 거예요. 그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정말 같은지 계산해 볼까요? 왼쪽 식은 괄호 안에를 먼저 더해주면 7이니까 2 곱하기 7은 14가 되고 오른쪽 식은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이니까 6 더하기 8은 14가 되네요.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하는지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하고 곱해줘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괄호 안에 먼저 풀어주려고 하니까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을 써서 식을 풀어주면 괄호 안에가 빼기니까 12를 각각 곱한 다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12 곱하기 3분의 1은 4, 12 곱하기 4분의 3은 9니까 4 빼기 9는 마이너스 5. 간단히 정수로 계산해 줄 수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통분을 안 해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좀 다른 형태의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이 경우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주면 돼요. 이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서술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만 5로 묶는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써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배 법칙으로 풀어놓은 것을 왜 다시 묶어주느냐 하면 이렇게 해주면 귀찮은 소수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9.3 더하기 0.7은 10이죠? 그럼 5 곱하기 10은 50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식을 잘 보고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계산이 편리할 것 같을 때 써주면 좋겠죠. 분배 법칙은 뒤에서 곱해주는 형태. 이런 경우에도 괄호 안에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에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다음 단원 3단원에서도 분배 법칙이 많이 쓰이니까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